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 3대 지수가 이날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3%,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0.4% 정도씩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부채 한도 이슈에 희망의 빗줄기가 생겼습니다.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이 공화당 측에서도 긴급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정도는 좀 우리도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평행선을 긋고 있었던 이 부채 한도 이슈에 어떤 희망의 빗줄기가 생기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용히 그 상승을 반등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어느새 55,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도달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입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장 오늘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3대 지수가 모두 0.3에서 4%대 반등에 성공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부채 한도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면서 시장은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를 12월까지는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당장 오는 18일로 예고됐던 디폴트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시장이 많이 밀렸던 만큼 쌀 때 주식을 매입하자는 움직임 역시도 나타났습니다. 고성장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는데 여기에 힘입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엔비디아 등과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지표 가운데에는 ADP 9월 민간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56만 8천 명 증가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는 8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증폭된 상황입니다. 7, 8월에 이 ADP 민간 고용이 30만 명대로 크게 줄어들면서 우려를 많이 키웠었는데요. 9월에 다시 50만 명대로 반등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주된 재료들 먼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업종과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후반 들어서 8개 섹터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빠졌던 섹터 가운데서는 그동안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잘 갔던 에너지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에너지 sek터가 1%대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리오프닝 섹터도 역시나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제트블루가 크게 빠졌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높은 연료비 그리고 낮은 단기 수요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시키면서 주가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4.3%, 또 제트블루는 2.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철강 제조기업인 US 스틸과 뉴코 역시도 오늘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철강 가격이 내년이면 크게 빠질 거다라는 전망을 들면서 주가 전망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바이스도 보겠습니다. 리바이스의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 어닝과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전해줬습니다. 백투스쿨 시즌에 새로운 데님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매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시켜주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더불어 11월에 강한 실적 발표가 예상된다는 평가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오늘 4%대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팔란티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육군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어제 전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는 1%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는 전일 고점을 달성한 이후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브렌트유와 WTI 모두 2%대의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WTI 국제 유가는 2.4% 하락하면서 배럴당 77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강했던 금리가 하락하자 금 가격은 상승하려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좀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안도감이 드는 그런 시장이 펼쳐졌던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조용한 랠리라는 키워드인데, 뭐 비트코인 사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는 알겠지만 뭐 요즘 이런 시장에서 조용한 종목들은 많이 있어도 랠리를 보이는 건 없는데 비트코인은 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증시가 변동성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암호화폐가 좀 조용하게 랠리를 펼치면서 이날 이제 비트코인이 55,000달러 선을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장중에는 55,499달러까지 또 가격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주만 13%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요. 올해는 87%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상황과 관련해서 작은 호재 몇 가지가 전해진 것이 가격 상승세를 견인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 미국 SEC의 회장이 청문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으며 금지 여부는 의회에 달려있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발언은 지난 금요일에 비슷한 이 어조를 전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과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일부 완화된 것이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매크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도 이 비트코인 가격 랠리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명확한 뭐 해지 수단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역시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증시 불안 속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 이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올라갔다라는 해석도 일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호재와 함께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 그 SEC 위원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서비스인 디파이 서비스에서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겐슬러 SEC 위원장 하에서는 비트코인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청문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직접 연관된 기업들의 주가도 당연히 좋았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도 크게 올랐는데, 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 어떤 본격 랠리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월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이제 코인베이스 급등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11월에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특히 이제 탑라인 이 부문에서의 비트,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그런 코멘트가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한 예로 이 비트와이즈 자산관리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투자를 막는 이유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답변 1위로 나온 것이 3년 연속으로 규제 불확실성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규제 완화와 관련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 것. 분명은 좀 호재라고 여겨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지난 월요일에 인터뷰에 나섰던 억만장자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죠. 데이비드 아이논 역시도 규정이 부족한 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자신은 공격적으로 사라고도 얘기를 못하겠고 그렇다고 뭐 피하라고도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이런 아이논 회장의 뭐 마음도 돌릴 수가 있을지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더욱더 많은 좀 유입을 좀 야기시켜서 더욱더 랠리가 지속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변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이번 실적을 발표할 때에도 자신들이 세워놓은 상한선도 좀 비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다는 것. 여기까지는 팩트니까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저가 매수 찬스일까요? 지금 시장, 사실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꽤 많은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쪽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를 단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채에 대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은 이날 우리는 민주당이 긴급 부채 한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 정도까지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 오후, 미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내내 좀 여러 가지 관련된 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후 늦게 공화당 미치 매코넬과 또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의원이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이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희망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자, 이런 가운데 CNBC의 유명한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도 시장이 하단을 지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수에 나서라. 뭐 다시 말하자면 저가 매수에 나서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른바 팡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를 이런 팡 기업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팡 기업에 대해서 저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거든요.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이었었는데요. 자,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된다. 이런 움직임인데 하지만 좀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2012년 이래에 시장이 5% 이상 하락한 경우가 25번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겁을 먹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지수는 S&P 500 지수만 거의 240%나 지금 오른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하는 게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JP모건에서는 저가 매수에 들어갈 것으로 짐 크레이머는 조금 다르게 이머징 시장을 꼽으면서 고성장 기술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조언을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월가에서 분위기는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된다는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디를 저가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될까에 대해서 월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이제 뭐 각 진영별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나름의 좀 간단한 이 숫자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 기준으로 팩트셋에서 집계를 하기로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PR이
20.1배입니다. 지금은 좀 더 낮아졌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뭐 22배 정도에 육박했던 것에 비한다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CY 2022년, 그러니까 캘린더 이어로 내년을 좀 기반으로 해봤을 때 EPS 전망치를 또 기반으로 18배, 18.3배 정도, 그러니까 지난 5년 평균 이 S&P 500의 포워드 PR을 적용을 해봤을 때는 S&P 500 지수가 약 한 8% 정도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5년 평균 밸류에이션으로 돌아간다라고 친다면은 8% 정도는 더 하락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최대로 더 하락해봤자 8% 정도다. 이렇게 뭐 해석이 나뉠 수도 있겠죠. 이런 숫자를 가지고 나름의 좀 판단을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겠죠.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뭐 매수에 들어가라 이런 의견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유가 130달러 그리고 뭐 10년물 국채금리 2.5%로 시장이 감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다 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 성장주는 피하고 리오프닝주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적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만약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싸졌다?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이 ETF 중에 대표적인 속스, SOXX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7% 정도 싸졌거든요.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LPL 파이낸셜 얘기처럼 좀 천천히 접근을 좀 고려하고 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코너들을 통해서도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갈 만한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월가에서도 뭐 아직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PER 22배보다는 지금 약간은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다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또 팩트니까요. 그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버그는 곤란해라는 키워드인데 일렉트릭 아츠의 그림이 있고요.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게임 제작사죠. 일렉트로닉 아츠 EA의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곧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 여기 베타 테스트에서 버그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배틀필드 2042라는 그런 신작 게임이 되는데요. 베타 버전을 즐기고 있는 지금 레딧 유저들이 속속해서 좀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아니면은 버그 관련된 피드에 코멘트가 지금 500개 이상 달리면서 굉장히 많은 뭐 질문도 있겠지만은 문제도 좀 야기가 되고 있고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배틀필드 2042의 출시일은 11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주가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IB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이 정도로 임박한 상황에서 버그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었는데 버그가 발견되다 보니까 심리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의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까지 놀라운 랠리를 보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분위기를 좀 살펴주시면요. 네, 10월 4일 하루에 한 0.3% 하락한 것 외에는 최근 그러니까 오늘 빼고 9거래간에 8일을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려 7거래 연속으로 상승한 구간도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 13.6%나 상승을 했습니다.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평가가 괜찮았던 게 일단은 주가 랠리를 지지했던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과정이 이제 부드러웠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경우에도 단기 실적이라든지 게임 출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영진의 변화였다라고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키뱅크 같은 IB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또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목표 주가로도 지금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점친 180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게이밍에 집중하고 있는 행보가 결국은 유저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최근에도 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진석 팀장은 혹시 게임을 좀 좋아하시나요? 게임을 뭐 특별히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저는 이제 딱 하나 정도 합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 게임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하고, 이런 것 때문이니까 이거 베타 테스트에서 버그가 발견됐을 때 이런 것들은 좀 해결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또 그러니까 아예 뭐 게임을 못 하게 되는 정도가 되는 건지 이런 그 사례들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혹시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보신 적은 제가 직접이요? 네, 직접. 제가 뭐 베타 테스트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은 없고요. 근데 이제 네.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베타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뭐 헤비 유저들도 그렇고 뭐 네네. 유튜버들도 최근에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 아니면은
소감이랄까요? 이런 네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게임 제작사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흥행에도 많은 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버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버그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베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네.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좀 크게 투자 심리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빵빵 터지네라는 키워드를 제가 만들었는데 요즘에 어펌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상태에서 어펌이 계속해서 연일 호재를 계속 터뜨리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밤 사이에도 커다란 호재거리를 하나 터뜨리면서 또 주가는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BNPL 결제 서비스를 전문화로 하는 기업이 바로 어펌이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겟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펌을 통해서 이제 타겟에서도 할부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타겟은 이번에 어펌뿐만 아니라 세질이라고 하는 또 BNPL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이 BNPL 업체의 결제 시스템도 함께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업체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BNPL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BNPL은 사실 어펌이 뭐 열심히 홍보하는 이런 것보다도 유통업체들이 훨씬 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내용도 어펌이 자신들과 뭐 타겟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타겟 측에서 우리는 이제 어펌의 BNPL도 가능합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펌의 이 주가도 20% 가까이 올랐는데 RBC 캐피털의 분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유통기업들의 BNPL 서비스 도입 비중이 기존 20에서 30%에서 이제는 30에서 50%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펌이 이번에 타겟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어펌은 월마트 그리고 아마존, 타겟 이렇게 세 곳에서 어펌을 통해서 할부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이 세 곳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세 곳만 있으면 사실 미국 생활이 모두 다 가능할 정도로 거의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어펌이 이 세 곳만 잡으면 미국인들의 대부분 결제를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펌의 주가도 이날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사실 지난번까지는 제가 최진석 팀장에게 뭐 스퀘어, 페이팔, 어펌 이런 BNPL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어펌이 계속 이런 호재들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어펌에 대한 월가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로직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지금 특히 MZ세대들이 돈이 많습니다. 네. 뭐 지원금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임금도 오르고 있고 또 뭐 주식으로도 돈도 네. 많이 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쇼핑 시즌에 BNPL 이용해서 막 긁을 거다. 그러니까 쇼핑 시즌이 굉장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 얘기도 조금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이제 12월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은 BNPL 시장이 2025년까지 10배에서 15배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 거래 금액도 6,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특히 이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좀 서비스 반경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 의견도 나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9월 말쯤에 이제 미주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10에서 150달러로 상향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중립 의견을 유지하기는 했지만은 목표 주가를 82에서 11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주호 증권에서 당시에 얘기했던 로직 중에 하나가요. 이제 어펌이 또 직불 카드를 출시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서비스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 직불 카드, 뭐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이제 좀 반경을 넓히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주호 증권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 당시에 목표 주가를 좀 대폭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펌이 이번 쇼핑 시즌을 맞아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BNPL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어펌이라는 기업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은 유통업체들이 이런 걸 도입하는 거거든요. 우리 카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맹점 우리가 뭐 가게 갔는데 신한카드 안 됩니다. 현대카드 안 됩니다. 이러면 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맹점들이 가맹 그 계약을 열심히 맺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 BNPL 산업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